안녕하세요. 닥터 스팁 MTA의 과거와 오늘을 주제로 강의를 맡은 자하연 치과 장성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존 MTA,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MTA의 주 사용 용도, 특징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MTA의 최근 경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MTA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TA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1993년도에 미국 로마린다 대학의 닥터 토라베네자드 교수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셨죠. 처음 개발을 하실 때는 이렇게 치아 속에 있는 신경 조직이 노출됐을 때 이 치수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재로 개발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TA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멘트를 갖다가 사람 몸에 써도 되냐, 이제 그런 취지로 많은 공격이 들어왔는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까 밀폐성과 어떤 생체 친화성이 굉장히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멘트처럼 회색도 나고 초창기 제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일반적인 시멘트를 갖다가 물과 반죽을 해서 치아에 적용을 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죽을 해갖고 쓰는 건데, 정말 이게 생체 친화성과 밀폐성이 좋냐?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께서 실험을 하신 건데, 실제로 이 MTA를 갖다가 다른 제품들, 흔히 많이 쓰는 IRM, 그 당시 예전에 많이 썼죠. 이 IRM하고 이제 이 MTA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MTA는 신기하게도 세포들이 죽지 않고 활발하게 증식까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더라. 그래서 얘는 세포 독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밀폐성이라는 건데, 이 MTA를 이 주변에 동그란 부분이 이 치아고요. 그 가운데 동그랗게 안에 넣어둔 게 이제 MTA거든요. 이렇게 MTA를 갖다가 이 치아 속에 넣어놨더니 신기하게도 다른 제품들, 기존의 제품들은 이렇게 빈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치아가 있고 가운데 MTA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빈틈이 있더라는 거죠. 일반적인 제품들은 이렇게 빈틈이 있어서 글로 세균이 들어가거나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MTA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이 치아랑 이 MTA가 완전히 밀폐가 돼서 갭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래서 이렇게 MTA는 밀폐성이 굉장히 좋다. 세포에 독성이 없으면서 밀폐성이 좋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밀폐성과 생체 친화성 덕분에 MTA는 이렇게 치수가 노출됐을 때 펄프 캐핑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근단에 병소가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에이펙시피케이션이라든가 수술할 때 이제 루트 앤드 필링 목적으로 많이 쓰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나 처음 치아를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흔히 문제를 만드는 퍼포레이션, 그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뜻하지 않는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예전 같으면은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를 발치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MTA가 나오고 나서는 얘가 생체 친화성도 좋고 밀폐성도 좋으니까 이걸로 그냥 해결이 되고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 개발된 제품이 어떤 포틀랜드 시멘트를 베이스로 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 시멘트처럼 굳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3시간 이상, 4시간 가까이 이제 굳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굳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우선 여기 논문에 나온 증례인데, 이렇게 치아가 있고 치수가 노출됐을 때 MTA를 적용을 하고 나서 얘가 굳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이 MTA를 적용을 한 다음에 젖은 솜을 갖다가 놓아야 되는 거예요. 시술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임시수복을 하는, 이제 이렇게 어떤 시술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복잡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술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또 수술할 때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에이피코를 하든가 아니면 역충전을 할 때 피가 좀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MTA를 실험을 해서 이 피가 있는 조건에서 굳혀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굳고 깨지는 거예요. 푸석푸석해지고 깨지는 경향이 생기고, 그런 빈틈이 생기면 우리가 원했던 밀폐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루치에서 처음으로 이제 MTA를 굉장히 빨리 굳는 5분 이내에 이제 경화가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젖은 솜을 쓸 필요도 없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창기 MTA들은
이 방사선 불투과성,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게 MTA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구별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사선 불투과성 조영제로 비스무스 옥사이드라는 이제 그 물질을 첨가를 하게 되는데, 이 비스무스 옥사이드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보시면 치아가 주변이 시커멓게 이제 상아질이 변색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 바깥으로도 비쳐요. 치아가 변색이 되면서 심미적으로 좀 굉장히 좀 불리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보통 MTA들은 이렇게 심미적인 부분에 쓰면 좋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안타깝지만 초창기 어떤 그런 문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그 엔도셈 MTA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대폭 개선이 돼서 이제 이거는 SCI 페이퍼에 나간 논문에 실린 사진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엔도셈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있는 치질, 덴틴을 갖다가 거의 착색을 시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그 다른 포틀랜드 시멘트를 베이스로 만든 제품들은 여전히 치아가 변색이 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M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수화 과정에서 그 수산화칼슘이 많이 생성이 돼요. 수산화칼슘이 20%에서 25% 정도 생성이 되는데, 이 수산화칼슘이라는 게 염기성이다 보니까 그 구강 내 타액이라든가 아니면 진지발 플루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면 이게 꼭 그 연탄재처럼 거무스름하면서 이렇게 푸석푸석해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산화칼슘이 빠져나가고 푸석푸석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MTA를 쓸 때 혹시라도 타액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레진이라든가 좀 더 그 밀폐성이 좋은 재료를 한 번 더 코팅을 해서 그 MTA가 타액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아직까지도 모두 이제 그 MTA라는 것이 수화 과정에서 수산화칼슘이 생성돼야 제대로 그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타액에 노출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타액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뭐 제식을 할 때 뿌리 끝에를 한 3mm 정도 잘라내고 감염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MTA를 채워놓게 되면, 이제 사진에 보시는 이것처럼 이렇게 MTA를 채워놓게 되면 이거는 타액에 노출될 염려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안정적으로 예후가 굉장히 좋게 지속이 되겠죠. 이게 제가 2011년도에 수술한 환자인데 아직까지도 뭐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DL도 깨끗하게 살아나죠. 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환자들이 이제 그 예전처럼 뭐 이렇게 쉽게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이를 크라운한 걸 뜯어내고 다시 치료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환자도 이제 굉장히 초창기, 이 옆에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게 GS 초창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GS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막 쓰면서 시술을 했던 제품인데, 이제 빠진 치아들에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옆에 이제 타진통이 있는 치아는 엔도를 하고 포스트를 했어요. 화면에 보시면 요 가운데 여기가 이제 그 메탈 포스트가 들어간 자리죠. 그리고 엔도를 하고 크라운을 했는데 환자가 씹을 때 선생님 이거 좀 시큰시큰하고 안 좋아요 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내가 이렇게 엔도를 그렇게 못했나 하고 딱 봤는데 그래도 엑스레이 상에서 뿌리 끝에까지 잘 치료를 한 것 같은데,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시커멓게 그 감염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포스트까지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렸죠. 그 치아가 충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놀란 게 이렇게 다시 또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감염이 됐다. 그래서 요거는 뿌리 끝에를 간단하게 수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이게 MTA가 있으니까 수술을 이제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최근에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 뿌리 끝이 깨끗하게 힐링이 잘 돼 있고 임플란트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아주 경과가 좋죠. 환자분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치아를 잘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그 재료를 시의적절하게 잘 썼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답답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성숙 경부 치아가 있을 때 아이들이 이제 뭐 치외치가 있거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소구치 부위가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치근이 이게 완성이 안 돼 있고 이런 경우에 기존의 어떤 선생님들이 하던 식으로 근건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뿌리가 너무 약하죠. 뿌리가 약하니까 나중에 치아가 그 중간에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보기가 싫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소독을 하고 나서 그 위에 MTA를 요만큼 집어넣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뿌리가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MTA가 어떤 생체 친화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당 예전에 초창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도 MTA를 그 치조골 하방에 넣어줬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변색이 돼갖고 이제 보기 싫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MTA의 흔한 용도로 하나가 파샬 펄포톰이라고 해서 애들이 이제 막 그 어린애들 막 뛰어놀다가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이제 어디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앞니가 부러져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 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크라운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치수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치수의 일부분을 살짝 제거를 하고 MTA를 적용을 한 다음에 뭐 간단하게 레진 수복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MTA를 갖다가 그 치아에서 겉에서부터 한 3mm 정도 안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분말형 MTA를 갖다가 증류수랑 반죽을 해서 쓸 때는 이 MTA 두께가 한 3mm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치수를 그 펄프 티슈를 갖다가 한 3mm 정도 치수광 내로 좀 삭제를 해내고 그 안에 MTA를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술식이 각광을 받죠. 이제 그런 MTA 그런 술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 치수 절단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많이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이제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제가 2013년도에 그 치과계 최초로 이제 신의료 기술 신청을 해갖고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용한 제품들은 그 비스무스 옥사이드 대신에 그 방사선 불투과성 목적으로 지르코니아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르코니아가 들어가니까는 이제 치아가 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그 치아가 그냥 깨끗해요. 뭐 이렇게 MTA를 썼다고 해서 예전처럼 치아가 시커멓게 변색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거의 안 생기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처음 그 토라베니자드 교수님이 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목적처럼 우식을 열심히 제거를 하고 나서 치수가 노출이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MTA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뭐 그 최종 수복을 해주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MTA의 특징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 어떤 기존의 그 분말형 MTA를 이제 썼던 한 3mm 정도를 제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 속으로 깊숙이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세월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993년도에 처음 제품이 개발이 됐다면 올해는 2021년이죠. 많이 지났죠. 한 3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달라졌을까? 지금 제품들,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제품이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기도 하고, 그 화이트 엔도셈 MT라고 이제 써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분말형, 그 분말과 증류수를 반죽을 해갖고 적용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MTA라는 게 그 포틀랜드 시멘트를 베이스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재사용이 안 돼요. 한번 썼던 거를 우리가 잘 밀봉을 해갖고 다음에 또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이 시멘트라는 게 한번 개봉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수분과 반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쓰고 바로바로 쓰면 또 모르겠지만 쓰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보고하는데 다시 쓰려고 하면 나중에는 경화가 안 돼요. 경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수산화칼슘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MT 어떤 기본적인 그 강도 같은 게 안 나와요. 굳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MTA를 쓸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가격도 비싼데 한 번 쓰고 남은 거 다 버려야 됐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좀 MTA를 쓸 때 좀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는 필요한 만큼 그냥 가볍게 짜가지고 딱 적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텝이 많이 줄죠. 물과 반죽을 하는 시간도 줄고, 그 반죽을 한다는 게 뭐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하시면 좋겠지만 또 이게 그 개원가에서는 스텝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스텝이 또 일정하지가 않죠. 사람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텝마다 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막 반죽을 이렇게 약간 설렁설렁 해주면 좀 너무 묽기도 하고 또 너무 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따른 오차가 없는 거예요. 반죽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MTA가 페이스트로 제공이 된다고 하면 이거 혹시 그 뭐 생체 친화성이나 그 강도라든가 이제 이런 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세월이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제품의 어떤 그 단점들을 대부분 다 극복을 해서 제조사에서 만들죠. 일단 기본적으로
강도, 압축 강도라든가 뭐 탄성이라든가 이제 그 치아가 충격을 받았을 때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엔도셀 MTA 같은 경우는 압축 강도가 거의 100메가파스칼에 육박을 해요. 좀 있으면 또 더 좋아지는 제품이 점점 더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뭔가 액체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독성 같은 거 없을까 말할 그런 이제 좀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치아 속에 신경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독성이 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포 생존율 여기 그 세포 생존율 같은 걸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컨트롤군은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분말형 두 번째가 엔도셈 분말형 MTA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실러로 사용되는 엔도실 MTA이고 네 번째가 그 프리믹스 방금 보여드렸던 프리믹스 MTA인데 가장 생체 친화성이 좋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생체 친화성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MTA를 쓸 때 심리적으로 중요한 부위에 많이 쓰는데 심리적으로도 가장 엔도셈 프리믹스가 가장 색변화가 적어요. 색변화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레진 계열 실러보다도 훨씬 더 심리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나중에 혹시라도 이 색깔이 또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으신데 그런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렇게 그 뭐 기존 제품의 단점만 해결했다라고 하면은 또 좀 약간 아쉽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 요번에 그 이 프리믹스 제품이 개발이 될 때는 가장 주안점을 둔 게 MTA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밀폐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밀폐성이 가장 중요해요. 세균이 못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자극이 세균이 못 들어가야 되고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하쇄관을 우리가 MTA를 적용을 하게 될 때 치수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치수 근처에 있는 그 상하쇄관에다 적용을 하는데 이 치수 근처의 상하쇄관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 큰 상하쇄관을 우리가 세균이 못 들어가게 그 막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엔도셀 MTA 같은 경우는 이 상하쇄관 내에서 바이오 미네랄리제이션이라는 요거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우철 교수님이 처음 이 용어를 그 쓰시면서 논문에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그 증명을 하실 때는 그 엔도셀 MTA를 가지고 증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배웠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어떤 상하쇄관까지 밀폐를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치수 복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파살펄포토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양호한 그리고 더 예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은 그 전북대에 있는 민경상 교수님께서 실험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상하쇄관 하나까지 전부 다 이렇게 그 안에서 바이오미네랄레이션이 되면서 밀폐가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이오미네랄레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 MTA를 가지고 그 충치를 제거하다가 충치가 아주 깊은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실을까 말까 이거 고민이 되죠. 아마 이럴 때 엔도를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되는데 기존의 분말형들 같은 경우는 그 MTA를 두껍게 적용을 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MTA가 어떤 그 상하쇄관을 전부 다 밀폐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하쇄관 중에 일부분 아주 좀 큰 부분이 있다거나 이제 그럴 때 우연찮게 바이오미네랄리제이션이 생기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제품들은 그게 전반적으로 다 상하쇄관이 밀폐가 되기 때문에 물성도 좋고 상하쇄관 밀폐도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생기는데 우식을 제거하고 나서 엔도셈 프리믹스를 깊은 부위에 그다음에 이제 그 펄프 혼이 있는 부위, 펄프 혼이 그쵸 여기 이 부분 펄프 혼이 주행하는 부분, 펄프 혼은 커스프의 센터 하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프 센터 하방까지 그 엔도셈을 적용하시고 나서 얇게 적용하죠. 그리고 물 올리고 증류수 올리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똑같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레진의 어떤 그 시술 방법이랑 비슷한데 대신에 이게 아직 단단하게 굳은 건 아니시라서 이제 살살 드라이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칭하죠. 에칭을 할 때 뭐 셀렉티브 에칭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인산은 최근 나온 그 MTA들은 다 트리칼슘 실리케이트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트리칼슘 실리케이트는
인산과 반응을 하면 경화가 촉진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셀렉티브 에칭할 필요 없이 적용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증류수로 이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이때도 너무 세게 씻으면 안 되세요. 예. 가볍게 씻어내 주시고, 충분히 씻어야죠. 예. 인산 완전히 씻겨 나갈 정도로 충분히 씻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과정은 선생님 똑같습니다. 에칭하고 본딩하고 이제 플러블 레진으로 한꺼풀 살짝 입혀주고, 플러블 레진을 한꺼풀 살짝 입혀주는 거는 그 레진의 예후에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탈락하지도 않고 보이드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플러블 레진은 꼭 쓰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딩 먼저 바르죠. 예. 본딩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큐어링하고 뭐 레진 플러블 레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진 빌드업을 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과정은 동영상을 선생님들이 따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이제 우식을 제거하는데 피가 나요. 피가 나고 저 안에 아직 우식을 또 남았어요. 저게 뭐 좀 물론 단단한 상아지일 수 있겠지만 또 환자가 보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우식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 치수가 노출됐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먼저 편안하게 우식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예, 우식을 다 제거를 했고 치수가 있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치수가 노출이 됐을 때는 우리가 우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가 있기 때문에 NaOCl로 소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농도 NaOCl 선생님들이 쓰시는 거 5.25%짜리 고농도 NaOCl을 가지고 그 치수 직상방에서 24게이지 엔도실 팁을 쓰시면 되세요. 엔도실 팁을 쓰셔가지고 저 위에다가 NaOCl을 10cc 정도 그 시린지 하나를 다 쓰시면 되세요. 10cc를 갖다가 쭉 씻어내는 거예요. 쭉 씻어내시면 그 우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삭제편들이랑 펄프 티슈랑 이렇게 엉켜가지고 스미어 레이어가 생기는데, 그런 스미어 레이어를 한 커플 정도 벗겨내는 거예요. 이 과정은 통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 물론 안 없앤다고 해서 뭐 실패로 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이왕이면은 환자분이 좀 더 하나도 안 아프게 하면 더 좋죠. 예. 그래서 NaOCl을 쓰시고 나서 증류수를 한번 씻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엔도셈을 또 그 필요한 만큼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엔도셈을 적용하실 때는 그 주변에 상하세관이 큰 부위를 다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펄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펄프 노출된 주변을 가급적이면은 그 펄프 혼이 있는 부위까지 다 엔도셈을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젖은 솜을 올리셔야 돼요. 처음에 보시면 마른 솜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젖은 솜, 증류수에 충분히 적신 솜을 가지고 이렇게 증류수 적신솜을 가지고 꾹꾹꾹 눌러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증류수를 올리고 3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3분을 기다리면 이제 꾸덕꾸덕해진 게 웬만큼 선생님들이 다음 단계를 하시기 편하게 굳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좀 다듬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경계 부위에 MTA가 있으면 그 나중에 보기도 싫고, 그다음에 이 MTA라는 것은 타액과 노출되면 안 좋기 때문에 그 최경계부에서 한 3mm 정도는 좀 그 깨끗한 치질이 드러나도록 선생님이 좀 다듬어 주시고 젖은 솜으로 잘 닦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듬을 때는 핸드 인스트루먼트도 괜찮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케일러 팁으로 필요한 만큼 살짝 가볍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과정 똑같습니다. 에칭, 본딩, 레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 동영상을 제가 설명을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2018년도 이후로 그 많은 해외 주요 저널에서 MTA를 이용해서 어떤 바이탈 펄포토미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뭐 예전에는 MTA 토미 하면은 굉장히 좀 꺼려하는 느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MTA 토미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인 이제 그 평가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임상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그 어떻게 하면 이제 되는지를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이제 그 우식이 심한 케이스를 환자분이 계속 병원을 못 오고 방치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펄프 폴립이라고 해서 그 치수 조직이 우짜란 거죠. 치수 조직이 그 치수각 내로 그 우식 와동 내로 가득 자라오른 거죠. 이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이거 제거를 하다 보면 분리등도 엄청 심하게 되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육아조직 개념, 혈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혈이 엄청 심해요. 출혈이 엄청 심하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걸 하실 때 막 걱정을 하시는데,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워낙
그 활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산화칼슘도 잘 생기고 그 항균성도 좋고 물리적인 성질도 되게 우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에도 뭔가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치수가 노출됐을 때랑 똑같이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우식 깨끗하게 먼저 제거를 해줘야죠. 우식이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면 거기서 세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식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열심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사실은 개구가 잘 안 돼요.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접근이 잘 안 되고 이런 케이스 선생님들이 막 또 치질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엔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깨끗하게 제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 가느다란 라운드볼을 이용해서 근관 입구 쪽에 있는 펄프 티슈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되면 그 펄프 티슈가 이렇게 살짝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시큰시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관 와동 입구로 펄프 티슈를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소독을 하겠죠. 지금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여전히 블리딩이 굉장히 심하게 되죠. 블리딩이 심하게 되지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임상의 술식이 단순해져야 돼요. 임상의 술식이 단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막 또 지혈제를 뭘 쓸까 막 고민하시면 안 되고 지혈제 따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출혈이 심할 때 그냥 엔도셈 MTA를 갖다가 그 위에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적용을 하고 젖은 솜으로 이제 눌러주면서 지혈을 하는 건데 그거 한번 보실게요. 출혈이 굉장히 심하죠. 끊임없이 피가 납니다. 피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그 어떤 치유를 위한 어떤 그 면역세포라든가 아니면 재생세포들이 많이 온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 출혈이 심하다는 게 절대로 감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NaOCl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충분히 하고 있고 증류수로 한번 씻어내고요. 동영상이 좀 기네요. 편집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선생님들이 따로 또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블리딩이 심하지만 엔도셈을 적용을 해요. 소량 적용을 하시고 자, 반드시 젖은 솜으로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엔도셈 적용하시고 흥건히 젖은 솜, 증류수죠. 증류수를 흥건히 적신 솜으로 압박을 하시면 돼요. 꾹꾹 눌러주면 돼요. 바로. 환자분이 입이 워낙 안 벌어져가지고 지금 선생님 동영상이 이제 좀 약간 보기가 힘드신데 그만큼 이제 이치아는 치료하기가 좀 까다로운 치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물 적신 솜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순간적으로 지혈이 돼요. 이게 이제 엔도셈 MTA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가 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피가 좀 묻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렇게 물로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면 돼요. 바로 씻어내시면 되세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은 오히려 좀 꾸덕꾸덕해지면서 섞일 수가 있으니까 바로 물로 한번 씻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두께가 중요하니까 이 상태에서 저기 퍼케이션 쪽에 그 MTA가 적용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에서 이 위로 엔도셈을 한 번 더 적용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좀 한 번 더 밀폐가 확실하게 되게. 이런 경우에 또 감염되면 아주 싫잖아요.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엔도셈을 한 번 더 조금 더 적용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는 밑에서 피가 안 올라오고 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증류수를 올리고 3분 정도 기다려 주셔야 돼요. 3분을 기다리면 3분 동안 MTA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조작하기 편하게 굳어요.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3분이 지났어요. 3분이 지난 다음에 젖은 솜으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시고 이러면 시술이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코어하시고 이제 크라운 프랩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과정은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었던 분말형 MTA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발된 프리믹스 MTA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분말형 MTA 어떤 그 불편함을 피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소모량 같은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한 제품들을 필요한 만큼만 딱딱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임상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